삼성전자 영업이익이 89조 4천억 원, 작년보다 무려 1,800% 넘게 폭등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나온 바로 그날, 코스피는 8% 넘게 폭락하면서 거래가 멈추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걸렸죠. 가격은 싸졌고 실적은 역대급인데 시장의 큰 돈은 완전히 반대로 도망쳤습니다. 도대체 이 엇박자를 주말 동안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기이한 흐름이 단순한 차익 실현인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구조적 하락의 시작인지 짚어볼 겁니다. 특히 다가오는 월요일장이 열리기 전에 반드시 세워둬야 할 기준이 있거든요. 환율의 움직임과 연기금의 수급을 중심으로 이번 주가 담긴 묵직한 질문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보통 이런 확정 숫자가 나오면 주가는 위로 강하게 튀는 게 상식이죠. 그런데 이번 주 시장은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비웃었습니다. 실적이 발표된 7월 7일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8% 넘게 곤두박질 쳤거든요. 결국 20분 동안 모든 거래가 멈추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9에서 10% 가까이 급락을 맞았습니다. 실적이 좋은데 주가는 올해 들어 6번째 서킷 브레이커를 맞으며 폭락하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이러면 당장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대체 왜 던졌을까? 이 질문부터 풀어야 다음 주가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추적해야 할 건 돈의 성격입니다. 그동안 반도체 사이클 회복을 기대하고 밑에서부터 미리 들어와 있던 자금들이 있었죠. 이 돈들이 막상 최고 실적이 눈앞에 확인되니까 여기가 단기 고점이구나 판단하고 무섭게 차익 실현 물량을 쏟아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따로 떼어놓고 봐야 할 핵심 주체가 있습니다. 바로 연기금입니다. 이번 주 시장의 하락을 주도한 수급 중 하나가 연기금의 맹렬한 매도세였거든요. 연기금이 왜 이렇게까지 팔아치웠는지를 이해해야 다음 주에 바닥이 잡힐지 아닐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연기금은 기본적으로 자산 배분 비율이라는 걸 맞춥니다. 주식이 많이 올라서 비중이 커지면 기계적으로 팔아서 줄이고 떨어지면 다시 채워넣는 식이죠. 하지만 이번 매도는 단순한 비율 맞추기라고 넘기기엔 규모가 꽤 컸습니다. 이건 거시경제 상황이 주는 압박감이 맞물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 시장을 누르고 있는 가장 큰 변수 중 하나가 바로 환율이거든요. 이 환율의 움직임이 연기금을 포함한 기관들의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환율 흐름을 한번 볼게요. 7월 초만 해도 1,542원대에서 움직이던 환율이 최근 확인된 7월 9일 기준으로 1,506원대까지 쑥 내려왔습니다. 원화 가치가 강해지고 달러가 약해지는 흐름이 만들어진 거예요. 보통 교과서적으로는 환율이 내리면 외국인이 주식을 사기 좋은 환경이라고 하죠. 가만히 있어도 환차익을 노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엔 시장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환율이 내려가는데도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세는 들어오지 않았고 오히려 서킷 브레이커를 맞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환율 하락 속도가 너무 빠르면 수출로 먹고 사는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의 하반기 실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섞여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실적은 좋게 나왔지만 앞으로 환율 때문에 이익이 깎이는 거 아니냐는 불안감이 싹튼 겁니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이나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하는 상황까지 겹쳐 있습니다. 이런 거시적인 불안감들이 한꺼번에 뭉치니까 큰손들이 일단 리스크를 피하자며 현금을 챙기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주가가 부러진 건 단순히 삼성전자의 실적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밖에서 불어오는 환율의 변화 그리고 거시경제의 불안감이 수급의 엇박자를 만들어내며 종목을 위에서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 이 충격을 차분히 소화하고 다가오는 월요일에 어떤 성격의 돈이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글로벌 증시 흐름을 보면 지금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거든요. 최근 5일 동안 우리나라 코스피가 11% 넘게 빠지는 동안 미국 시장의 흐름은 아주 묘하게 엇갈렸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 넘게 하락했고 메모리 반도체 경쟁사인 마이크론도 8% 넘게 빠졌어요. 반면에 인공지능 개장주인 엔비디아는 오히려 3%가 올랐습니다. 같은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돈이 흘러가는 길이 명확하게 갈리고 있는 겁니다. 이 숫자는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신호예요. 글로벌 자금의 큰 물줄기가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일단 이익을 챙겨서 빠져나오고 여전히 성장성이 뚜렷한 AI 핵심
핵심 기업으로만 쏠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실적을 증명하고도 글로벌 수급의 외면을 받는 억울한 상황인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면 당분간은 주가가 위로 강하게 뜨고 올라가기보다는 바닥을 단단하게 다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돈이 다시 메모리 쪽으로 돌아올 명분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구간인 거예요. 마침 다음 주 일정표를 보면 시장의 방향을 결정지을 굵직한 변수들이 꽉 차 있습니다. 미국 연준의 FOMC 의사록이 공개되고 미국의 물가지표도 발표를 앞두고 있거든요. 금리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지표들입니다. 여기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열어젖힌 어닝 시즌의 분위기를 마이크론이 이어받아서 다시 불을 지필 수 있을지가 중요합니다. 이 일정들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시장을 짓누르는 거시경제의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물가지표가 안정적으로 나오고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살아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빠져나갔던 외국인 자금이 싼 가격을 노리고 다시 돌아올 아주 좋은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표가 시장의 기대와 다르게 불안하게 나온다면 환율 변동성과 맞물려서 시장은 한 번 더 출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장이 열리기 전에 우리가 세워야 할 확인 기준은 명확합니다. 첫째, 연기금의 매도세가 멈추는지 봐야 합니다. 연기금이 계속해서 물량을 쏟아낸다면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바닥을 잡기까지는 시간이 훨씬 더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환율의 방향입니다. 1,500원대 초반에서 하락세가 멈추고 안정을 찾는지 아니면 더 밑으로 내려가면서 수출주에 대한 실적 우려를 키우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외국인의 수급 전환입니다. 역대급 실적은 이미 숫자로 확인됐으니 이제는 정말로 가격 메리트를 느끼고 들어오는 진짜 돈이 찍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비로소 방향을 돌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기대감 그리고 그 기대를 채워줄 돈이 들어와야 주가는 움직입니다. 최근 확정된 데이터 흐름만 떼어놓고 보면 아직 그 큰 돈이 강하게 들어오는 그림은 아니에요. 오히려 큰 충격 이후에 눈치를 팽팽하게 보는 장세에 가깝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격이 싸졌다고 섣불리 움직이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기준이 충족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결국 지금 주말 동안 우리가 봐야 할 건 역대급 실적이라는 화려한 간판 뒤에 숨어있는 돈의 진짜 속마음입니다. 주식하다 보면 제일 답답한 순간이 있습니다. 분명 종목은 여러 개 들고 있는데 뭐부터 봐야 할지 모르겠고 손실난 종목을 더 버텨야 할지 물을 타야 할지 먼저 줄여야 할지 판단이 안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하나 제대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종목을 캡처해서 올리면 증권 AI가 내 계좌의 비중 쏠림, 손실 구간, 그리고 지금 무엇부터 점검해야 하는지까지 정리해주는 무료 AI 포트폴리오 리포트입니다. 수익률만 보고 판단하면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진짜 먼저 봐야 하는 건 내 계좌 안에서 어떤 종목의 비중이 몰려있는지, 손실이 어디에 쌓여있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이 순서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저희 구독자분께 제가 직접 요청드려서 받아본 실제 사용 화면입니다. 개인정보나 계좌번호 같은 민감한 부분은 전부 가린 상태고요. 보시면 사용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들고 있는 보유 종목 화면만 캡처해서 올리면 됩니다. 토스증권이든 키움이든 삼성증권이든 상관없습니다. 종목명, 평가금액, 수익률 정도만 보이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이름이나 계좌번호는 꼭 가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내 종목을 캡처한 이미지를 올려놓고 30초 정도만 기다리면 증권 AI가 화면 안에 있는 종목들을 읽고 바로 분석해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보시면 단순히 종목명만 읽어주는 게 아닙니다. 내 계좌가 어느 종목에 많이 쏠려 있는지, 손실 구간은 어디에 몰려 있는지, 지금 어떤 종목부터 먼저 점검해야 하는지까지 순서대로 정리해줍니다. 점수와 등급도 나오고 인식된 종목수, 최대 비중, 판독률도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넛 그래프와 비중바도 있어서 내 계좌가 어디에 몰려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매수해라, 매도해라 찍어주는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계좌 구조를 객관적으로 펼쳐놓고 어디부터 점검해야 하는지 기준을 잡아주는 무료 리포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하다 보면 손실난 종목을 보면서 계속 고민하게 되잖아요. 이걸 더 버텨야 하나, 물을 타야 하나, 아니면 먼저 줄여야 하나. 그런데 그 판단을 하기 전에 먼저
먼저 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내 계좌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손실이 어디에 몰려 있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정리해야 할 우선순위가 뭔지부터 봐야 합니다. 잔고 캡처 한 장만 올려도 내 계좌에서 무엇부터 점검해야 하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AI 리포트로 부족하다 싶은 분들은 그 안에서 전문가 점검까지 이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 쏠림, 손실 보관 정리 순서, 현금 비중과 리밸런싱 기준까지 이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에 준비해둔 자료들도 같이 보실 수 있게 정리해놨습니다. 먼저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흔들릴 때 세력과 기관의 평균 단가를 역산해서 기준 가격대를 잡아볼 수 있는 세력 단가 지지선 계산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대장주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갈 때 빠져나간 자금이 어느 후방 소부장 섹터나 전장 밸류체인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지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글로벌 AI 자금 순환 맵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차트를 볼 때 복잡한 지표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한 AI 주식 보조 지표 템플릿, 계좌 리스크를 관리하고 매매 기준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실전 매매 전략 노트도 같이 준비해놨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순환매 흐름과 주도 섹터 변화를 장중에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주도주 알림센터 입장까지 같이 열어놨습니다. 주식시장의 큰 판을 잇는 데 도움이 되는 시크릿 책자 3권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개미가 놓친 돈의 지도, 두 번째는 자본법칙 돈의 시선, 세 번째는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그름을 읽는 법입니다. 단순히 내 계좌만 보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에서 돈이 어디서 빠지고 어디로 이동하는지까지 같이 보실 수 있게 만든 구성입니다. 자, 이제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신청 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청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다른 곳처럼 신청해놓고 며칠 뒤에 보내드립니다. 순차적으로 자료 보내드립니다. 이런 방식이 절대 아닙니다. 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청만 하시면 바로 무료 AI 포트폴리오 리포트 사이트로 연결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릴 필요 없이 신청하고 바로 들어가서 내 계좌를 점검해 보실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 내 종목 이대로 괜찮은지 궁금하신 분들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잔고 캡처 한 장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수익률보다 먼저 봐야 할 건 비중입니다. 손실 종목에 물타기 하기 전에 내 계좌에서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순서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화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 딱 4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셔서 신청만 해주시면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시장이 다시 방향을 잡으려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내 계좌의 중심을 먼저 세우는 일입니다. 실적이 좋았는데도 주가가 흔들린 건 결국 돈이 어디로 가야 할지 확신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계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중심을 잡려면 내 비중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부터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이번 주말 동안 리포트 꼭 확인해 보시고 다가오는 월요일은 조금 더 단단하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